남편과는 대학에서 만나 7년 연애 후 30살에 결혼했고, 올해로 결혼 20년 차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경기도에 살고 있고 시댁은 부산이에요. 결혼 후 아이가 생기자마자 명절은 무조건 부산 시댁에서 4박 또는 5박을 해야 했고, 그 외에 3일을 연이어 쉬는 연휴에도 반드시 시댁을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연휴만 다가오면 내려오라는 시어머니의 전화가 빗발쳤고, 내려가면 빨간 날은 다 채우고 올라가라 계속 성화했습니다. 남편이 그 말을 너무나 고분고분 잘 들었기에 명절의 친정은 아예 가지 못하고 연휴 내내 시댁에 있는 게 당연시 되었습니다. 연말, 신정, 설날, 어버이날 연휴, 7, 8월 연휴, 추석 등등 1년에 기본 5번은 아이를 데리고 부산을 오갔고, 아이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도 못 간다는 말 한 번 못하고 꾸역꾸역 먼 길을 갔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 싶은데 그땐 저도 어머님이 어렵고 무서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시니 측은한 마음도 있었고요. 손주를 저렇게 예뻐하는데 나만 좀 참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랄까요. 그러다 3년쯤 지났을까. 3일을 시댁에서 지내고 그 다음날 친정에 가겠다 말씀드리니 시어머님이 식사를 하다 말고 갑자기 화를 내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무릎 꿇고 서너 시간은 혼났던 것 같네요. 왜 혼이 나는지도 모른 채 어머님이 노발대발하시니 그냥 무서워서 울며 듣고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시간을 그러고 있는데 남편은 아기를 데리고 나가고 아버님도 일어나 나가시고 그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네요. 저와 시어머니 둘만 안방에 남겨져 무릎을 꿇은 채로 고래고래 고성 지르는 걸 그냥 듣고만 있던 제 모습이요. 그러곤 그 다음날 아침에 한 번 더 난리가 났고 어머님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다 쓰러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학벌도 같고 직장도 같다 보니 제가 남편을 무시하고 시댁도 무시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시댁 귀신이 되어야지 친정에 간다는 게 무슨 소리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어이가 없네요. 그걸 왜 참고 있었는지. 아무튼 그 후로는 분란이 무서워서 명절에 친정 간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10살쯤 된 명절 시댁에 내려가는 차 안에서 이번엔 시댁에서 얼마나 있을 거냐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며 가기 싫으면 가지 말라 하더군요. 당황해서 처음에는 좋게 풀려고 노력하다 결국 참지 못하고 저도 화를 내게 되었는데 시댁을 1km 남겨두고 남편이 갓길에 차를 대며 내리라 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홧김에 차에서 내려 기차를 타고 바로 집으로 와버렸죠. 그때 시댁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그러고는 다음 명절에 다시 내려갔는데 처음에는 어머님도 별 말씀 없으시더니 갑자기 또 호통이 시작되더라고요. 저 또 무릎 꿇었습니다. 이땐 시동생도 동서도 다 있었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더라고요. 왜 모두 시어머니를 이렇게나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무서워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날도 시어머니의 고성을 몇 시간 동안 들어야 했고 그 다음 해에도 한 번 더 그랬습니다. 해서 다음 해부터 2년 정도 남편과 아이만 시댁에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2년쯤 지나 다시 가긴 했지만요. 그래도 그 후론 명절에 2박만 하고 올라옵니다. 명절 외에는 남편과 아이만 가고요. 그러다 코로나도 있었고 고등학생이 된 아이 입시 준비를 하느라 몇 년간은 남편만 내려갔네요. 저희 아빠는 5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고
엄마도 10여 년의 긴 투병 생활을 하시다 작년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때문에 올해 초까지 정말 많이 힘들었었죠. 우울증도 오고 무기력하고 아프고. 근데 남편에게 힘들다는 말은 못했습니다. 아니, 안 했었죠. 남편이 공감 능력이 제로거든요. 아마 남편을 학생 때 만나지 않았다면 결혼까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처음이라. 힘들다, 슬프다 하면, 그래? 이 말이 전부인 사람이라 힘들고 슬픈 그런 감정들은 혼자 삭히는 게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누르는 거죠. 혼자 슬픈 거고 혼자 우는 거라 남편 앞에선 울어본 적도 없습니다. 어차피 공감받지 못할 걸 아니까요. 그러고 꾸역꾸역 잘 참아왔는데 올해 8월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쯤이 되니 마음이 다시 힘들어졌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꿈에 엄마가 나오기도 하고 악몽을 꾸기도 해서 잠을 못 자는 지경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새벽에 소리 지르는 걸 들은 적이 있어 잠을 잘 못 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약 먹으라는 말로 끝이더군요. 슬프다, 우울하다, 힘들다 하면 그냥 약 먹으라고. 그러다 오늘 일이 터졌습니다. 일찍 퇴근한 남편과 시장에서 튀김과 맥주를 사와 기분 좋게 먹고 있는데 튀김을 보니 명절에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생각나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저는 그 전화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에 일어나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번 명절에 언제 올 거냐는 내용이 분명했으니까요. 아무튼 남편이 통화를 끝내고 난 후 제가 먼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내려갈 거냐고요. 그랬더니 뭐가 그리 기분이 나쁜지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먼저 내려가. 난 월요일에 내려갈게. 화요일 저녁에 올라오기로 하고 말했더니 알아서 해 라고 하며 버럭 하더군요. 어차피 대학생이 된 아이가 월요일에 내려갔다가 화요일에 학교를 가야 해서 저는 아이랑 같이 움직일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남편이 어머님 전화를 받고 불편해 보이니 먼저 내려가라고 했던 건데 본인은 그게 화가 났던 거였죠. 그럼 얘기를 조근조근 하면 될 걸 왜 저렇게 자기 생각이나 마음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건지. 안 그래도 엄마 생각에 마음이 안 좋은데 남편까지 저러니 저도 화가 나서 명절에 대해 명확하게 하자 했습니다. 제 나이 벌써 50인데 명절마다 시댁 가는 걸로 남편과 감정 싸움하는 게 이젠 지쳐서요. 그러다 친정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고 남편이 해서는 안 되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 더 이상 말도 하기 싫어 그 길로 밖에 나갔다가 좀 전에 들어와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 장례식 때 남편 쪽에서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시동생네도요. 멀리 계신 연로한 시부모님이야 어쩔 수 없다 해도 근거리에 사는 시동생네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 부분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올케 언니 부모님과 형제자매, 제부 어머님과 누나까지 다 오셨는데 이것도 별말 않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얼마 전 시댁 쪽 외숙모님 장례식 때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꼭 참석하라고 전화를 하셨고 남편은 평일 반차를 내고 왕복 10시간 거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살짝 언급을 했었죠. 우리 엄마 아빠 장례식 땐 왜 시부모님이 시동생에게 참석하라고 안 했을까? 이렇게 한마디 했었는데 시동생이 교육이라 바빴다 어쨌다 그러고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희 부모님 제사를 오빠네에서 같이 지내 남편과 함께 다녀왔는데
오늘 갑자기 싸우는 도중에 장인 장모 제사에 참석하는 사위가 어딨냐 하고 말하네요. 그리고 제가 엄마 일주기가 다가오면서 8월부터 너무 힘들었다 얘기했었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거라며 왜 이리 유난이냐는 말도 했습니다. 돌아가신 지 6개월째는 안 힘들었고 1년이 다가오니 힘든 이유는 뭐냐고요. 그동안은 단순히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었구나 싶습니다. 시어머니와 저의 사이가 이렇게 된 것도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해준 적이 없기 때문이고 그 원인은 저희 친정을 무시하고 저를 무시했기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까지 드는 것 같습니다. 23살에 만나 25년 이상을 봐오면서 오늘이 제일 최악이었고 바닥을 본 느낌이라 이젠 남편 얼굴을 보며 웃을 자신이 없습니다. 장인 장모 장례식에 사돈댁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 게 정상인가요? 장인 장모 제사에 가는 사위가 세상에 없나요? 엄마를 잃은 제 마음은 어떨까요? 1년이 지나 다시 힘들어진 제가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세요? 이 질문들의 답을 달아주시면 남편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보여주고 너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공감 능력이 없는 인간인지 알려주고 싶어 늦은 밤 횡설수설 두서없는 글을 쓰고 있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해외에 있는 것도 아니면서 사돈 장례식에 못 오는 게 말이 됩니까? 저였다면 시댁 식구들 평생 안 봐요. 뭐가 무섭다고 빌빌 기는 거죠. 누울 자리를 보고 발 뻗는다고 님이 저 자세로 나가니 더 그러는 겁니다. 진심 답답하네요. 최근에 읽은 사연 중에 제일 답답합니다. 두 번째, 애초에 안 간다 하면 쭉 안 가야지 왜 또 다시 기어들어가서 혼나고 있나요? 그러니 시가에서 며느리를 똥보다 우습게 알죠. 사돈 장례식에 안 온 이유는 쓰니 탓도 있어요. 내 자리는 내가 만드는 겁니다. 추가입니다. 글 쓰고 3시쯤 누워있다 잠이 오지 않아 수시로 댓글들을 확인했습니다. 저를 돌아보게 만드는 댓글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상황의 근원은 저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저 자세가 되었을까? 왜 부당한 대우에 제대로 말 한마디 못했을까? 하는 걸 누워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결혼할 무렵 시부모님 두 분 다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 한 분은 심장, 한 분은 암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분 다 저희 부모님보다 10살씩 연세도 많으시고 시어머니가 주야장천 하시던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른다. 내일 갑자기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몸이 안 좋다. 내년 명절 우리가 살아있을지 알 수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셔서 그 말이 내면화되어 진짜 시부모님이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잘하자 했던 것 같아요. 편찮으신 분들이니 내가 조금만 참자 하는 마음으로요. 근데 지금 보니 이것도 가스라이팅이었네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술을 드시면 주사도 심해서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결혼 초 아빠가 술 드시고 남편에게 실수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이후로 친정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된 것 같네요. 무엇보다 제가 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두면서 남편에게 경제적 의존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남편은 경제권을 저에게 주며 전혀 터치하지 않았지만 제 스스로 남편 돈을 쓰니 경제적 기생충이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제가 스스로 위축된 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10여 년 전 엄마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2년 정도 형제들이 돌아가며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장기간 계셨는데 이때 남편이 엄마에게 잘했기에 정말 많이 고마웠습니다. 진심으로. 그게 시어머니의 부당한 행동에도 제가 시댁을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던 이유였죠. 엄마가 저희 집에서 요양하실 때가 있으니 저도 시댁에 다녀오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 그래야 엄마를 조금이라도 편히 모실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갈등이나 마찰을 정말 싫어합니다. 아빠로 인해 늘 시끄러웠던 어린 시절이 힘들었기에 남편과 다투고 언성이 높아지고 아이가 힘들어하는 그런 걸 피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0년이 흐르다 보니 오늘의 자존감 바닥인 회피와 의존만 남은 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보여주려 했던 댓글들에 오히려 저를 돌아보게 되었네요. 글을 쓰면서 이혼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댓글들을 보면서 확실하게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감정을 추스르고 무너진 자존감도 세우고 난 후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야겠습니다. 댓글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뒤질 때도 우리 며느리, 우리 와이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할 것 같은 인간들인데 뭐 때문에 참고 사시는 거죠? 아이 때문이라는 방패는 쓰지 마시고 남은 30년이라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으면 빨리 헤어지세요. 두 번째. 저랑 비슷한 연배인데 이렇게 등신같이 사는 사람도 있구나 싶네요. 식당 가서 설거지만 해도 200 넘게 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야 이혼을 생각 중이신 것 같은데 증거나 차곡차곡 잘 모아서 재산 분할하고 이혼하세요. 늙은 남편놈 수발까지 하지 마시고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